오늘은 봄소풍 도시락 한번 싸보도록 할 건데요. 중간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더빙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히 달걀 말이랑 그다음에 문어 소세지, 만두 이런 거를 튀겨가지고 소풍 도시락 한번 만들어서 꽃놀이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소세지랑 당근, 대파 이런 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계란말이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날이 좀 풀리고 따뜻해져가지고 소풍 도시락. 우리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서 도시락을 먹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먹으면 언제든지 먹어도 맛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일본 여행 갔다 왔을 때도 기차에서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이동을 하면 아이가 아주 좋아하고 재밌어해서 이번에는 도시락 싸서 밖에다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금 살짝 넣어가지고 달걀말이 물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때때로 소금을 넣지 않고도 그냥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넣지 않으셔도 되고, 달걀 한 4개 정도, 4인분 정도 재료를 좀 준비해 보고 있고요. 집에 있는 이제 케첩이나 소스 같은 것까지 다 준비해서 도시락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달걀물을 쫙 부어서 계란말이부터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요리도 준비해 볼 거예요. 자, 음식이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들려야 훨씬 맛있는 소리가 날 텐데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문어 소세지 이제 만들 거고요. 8개짜리 다리가 아니라 4개짜리 다리의 문어 소세지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김밥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생각보다 김밥 싸는 것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어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막 자주 싸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딱 봄, 가을 봄에 소풍 갈 때 그때 정도는 이렇게 싸주셨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도시락 같은 걸 싸주실 때 그냥 반찬 도시락을 주로 싸주셨죠. 김밥은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몇 시간 동안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준비를 또 하셔야 되니까. 국물은 이제 미역국을 좀 준비해 볼 건데, 미역국을 새로 끓이기보다는 그냥 저런 간단한 거를 이용해서 국물 따뜻한 물만 부어서 보온병에 담아갈 생각입니다.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야 훨씬 맛있을 텐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아쉽네요. 야외에서 먹을 때는 그래도 녹음이 제대로 돼서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더빙 영상은 요 앞에 요리하는 부분만이니까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달걀말이, 계란말이를 하고 있고, 이제 한쪽에서는 문어 소세지를 만들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말아주시면 계란말이가 이렇게 잘 말아질 수 있고, 조금 남은 물은 위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어 붙이시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돌돌돌돌 기다란 두툼한 계란말이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계란말이 만들 때 당근이랑 파만 이용해서 보통 하고요. 소세지 같은 거 살짝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야채나 소세지를 넣으면 이제 달걀 모양을 만들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좀 적당히, 대파는 손가락 하나, 2개 정도 당근은 살짝 정도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모양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팬에다가 하면 네모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동그란 팬에다가 하는 것보다 좀 편하실 거고요. 다 된 문어 소세지는 건져서 담아놔 주시고, 자,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바로 만두도 한번 구워볼 거예요. 냉동식품 가지고 도시락을 싸는 거지만 그래도 실제로 다 담아보면 되게 정성스러운
반찬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계란말이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고, 단지 소세지랑 만두, 냉동 만두지만 그래도 만두고 나서 보면 정성이 들어간 손도시락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더 네모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야채볶음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또 이제 전부 냉동식품이고 야채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김치 대신에 이제 소세지 야채볶음에 소세지 빼고 야채만 가지고 볶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 겁니다. 양파랑 파프리카, 당근, 그다음에 버섯 요걸 가지고 해볼 거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자르셔가지고 이제 설탕, 간장, 굴소스 가지고 한번 볶아볼 거예요. 이거는 소세지 야채볶음 만드는 법이 그냥 베이스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파프리카도 잘라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색깔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노란색 파프리카를 쓰시면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붉은 파프리카를 썼더니 당근하고 색깔이 조금 겹쳐서 모양 색깔이나 이런 거는 노란색이나 청색, 파프리카나 피망 이런 걸 쓰시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프리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라 주시고요. 우리 첫째 아이는 파프리카를 좋아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버섯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용해서 해볼 거고요. 당근은 없어도 괜찮지만 양파 정도는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야채를 넣으시면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요. 양파의 하얀 색깔까지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여러 가지 야채 먹기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송이 버섯도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정리해서 자, 볶아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이제 벚꽃이 피어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요새는 벚꽃이 조금 날이 추운 바람에 조금 늦게 피기는 했죠. 그래서 벚꽃이 펴져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강변에 벚꽃이 이렇게 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도시락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두르시고 야채 볶음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다 썰어둔 거를 좀 충분히 넣어서 볶아볼 거고, 한 4인분 정도 되는 야채 볶음이고요. 조금 넉넉히 해서 반찬으로도 조금 남으면 반찬으로도 좀 먹으려고 조금 넉넉히 하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더빙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먹고 다시 들어와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먹어보니까 충분히 양은 4인분 양으로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야채가 익으면 간장 한두 큰술 정도 살짝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설탕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굴소스죠. 굴소스도 한 큰술 정도는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굴소스 살짝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자, 굴소스까지 넣어주시고, 아까운 야채를 다 튀어버렸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찹을 좀 넣어야 됩니다. 케찹도 한 2바퀴 정도 쓱 돌려주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밖에서 먹던 소세지 야채볶음 그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물이 처음엔 좀 자작해도 이렇게 좀 볶다 보면 다 날아가니까요.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니까 야채에서도 이제 물이 좀 나오니까요. 그래서 조금 자작해지는데 좀 넉넉하게 볶으시면 너무 국물이 많지 않게 적당히 볶으실 수 있어요. 한 번씩 간을 보시고 조금 부족한 간은 설탕이나 간장이나 이런 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항상 기본적인 간은 제가 이제 넣어드리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입맛에 맞게,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요리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 들어가는 음식 같은 재료나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맛과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맞추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야채볶음은 저렇게 좀 작은 거에다가 또 따로 넣었어요. 이제 국물이 너무 다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따로 넣었고, 달걀말이, 계란말이도 지금 살짝
개씩 잘라가지고 자, 예쁘게 한번 담아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세지, 만두도 옆에다가 담아줄 거고, 문어 소세지 볶은 거는 아이들이 벌써 자기들 도시락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담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4인분이니까요. 여러 개 담아볼 겁니다. 이 봄 소풍 가려고 도시락도 다 준비해 놨는데 이미 아이들이 자기들이 예쁜 거에다 담는다고 다 담아버렸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만 남아 있어서 요거에다가 좀 담아볼 겁니다. 자, 예쁘게 담아주시고, 더빙을 하다 보니까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더 좋네요. 요리할 때는 이제 요리에도 또 집중해야 되고 음식 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막 많이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더빙을 한번 하다 보니까 뭐랄까 오디오가 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설명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조금 평소랑은 달라서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마지막까지 적응해 봐 주시고, 이런 이제 집에 남아있는 이런 케찹이나 핫소스 같은 거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걸 이제 케찹을 뿌려가면 다 막 뒤섞여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이제 피자나 내지는 뭐 이런 거 시켜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미역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간단하게 준비된 이제 일회용 이런 거를 이제 보온병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편하게 미역국은 따로 끓이지 않고 가져가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문어 소세지를 조금 뺏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많이 구웠는데 다 자기들 거에 넣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소풍을 가서 먹으면 밥도 잘 먹고 좋아합니다. 요거는 간장인데요. 간장 저기 만두 찍어 먹을 거 조금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변으로 소풍을 왔고요. 이렇게 예쁜 도시락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반찬이랑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밥도 이렇게 예쁘게 좀 준비했고요. 이렇게 아까 만든 국물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이제 미역국 아까 전에 잘 따뜻한 물에 담아왔죠. 이렇게 해서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까 써봤어. 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싸온 반찬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든 반찬도 있고요. 이제 케찹 같은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면 되겠죠. 이런 데다가 케찹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뜻한 아직 살짝 온기가 남아 있어요. 계란말이. 밖에서 먹는 도시락의 맛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이렇게 밖에서 먹으면 맛있죠? 만두는 눅눅하대요. 바삭바삭한 맛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락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문어 소세지. 냠냠냠. 맛있네요. 아까는 바삭바삭했던 만두가 좀 눅눅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맛있는 도시락이니까요. 야외에서 꽃구경하면서 강변에서 먹는 도시락의 맛은 아주 훌륭. 눈이 펄펄 올 때. 미역국은 이렇게 따뜻하게 미역국도 담아와가지고 조금 식은 반찬들이랑 같이 먹으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딸기 같은 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통에다 넣어가지고 오면 이렇게 예쁜 맛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지만 아주 맛있네요.
이렇게 야채 볶음도 케첩이랑 간장 굴소스 이런 걸 넣어놨기 때문에 간도 딱 됐고 김치가 따로 있지 않아도 이런 걸 대신해서 드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김치 같은 거 싸우셔서 드시면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야채 볶음 같은 거 해서 드시면 아이들은 이제 너무 매운 거 못 먹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날 좋은 봄에 도시락 맛있게 싸셔가지고 가족들이랑 이제 소풍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빠이.